335 인생 나눔 활동의 목적은 어떻게 돼요? 왜 하나요? 우선 335 인생 나눔 활동은 은퇴 세대의 생활 속 다양한 인문적 가치 발견과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요. 지역 밀착형 인문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35 인생 나눔 활동은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거점 기간은 모집이 완료가 됐고 이제 사전 워크숍과 컨설팅을 통해서 총 5개의 거점 기간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에 5개의 지역 거점들이 있고 그 지역 거점들의 335 활동가 그룹분들이 활동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총 5개의 거점 기관을 선발을 하고 그 거점 기간별로 이제 6개 그룹을 다시 이제 선발을 하게 됩니다. 335 활동을 하시겠다고 이미 들어오신 분들이 이걸 통해서 335 인생 나눔 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미를 되짚어 보시고 이제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교육 영상이잖아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되지? 선생님이 나한테 질문을 하래 차라리 이거. 영상을 먼저 보고 하실까요? 그러셔도 좋을 것 같아요. 335 인생 나눔 활동 사업에 대해서 좀 우리 이야기 나누기 전에 2019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처음 진행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수도권역이 경기, 인천, 서울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 거점 기관을 두고 거점 기관을 중심으로 335 모이셔서 지역에서 이제 인문 활동을 펼치는 형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먼저 시범 사업으로 진행됐던 영상을 보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55라는) 그 명칭이 정말 정감이 가요. 네. 네. 그래서 335 말 그대로 저희가 일단 지역에서 모이시는데 어떻게 해야 친밀감 있고 더 뭔가 밀도 있는 대화들 이런 것들을 이어나가실 수 있을까 해서 구성원들의 폭을 규모를 좀 적게 하려고 줄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335 모이셔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좀 도출한 것 같습니다. 335 시문학팀의 정희경이라고 합니다. 저희 그룹은 335에서 어느 가을 시와 함께 라는 제목을 가진 시를 같이 읽는 동아리였어요. 사실 이 주변에 김수영 문학관이 있어요. 김수영 씨를 비롯해서 저희가 또 여자들이잖아요. 여자들이 주로 많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여류 시인들 소개나 여류 시인들 시를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 공모 사업이 올라왔고 그걸 보고 취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럼 우리도 335 한번 모여서 뭔가를 이 지역에서 해보자 라는 취지로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사실 나이 들면서는 시를 접할 계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이 모여 앉아서 시를 읽다 보니까 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되게 친근해졌어요.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 중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좀 시집을 사고 싶고 그 다음에 시를 좀 읽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가 우리 주변에 같이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할 때는 이런 활동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 그냥 저희끼리 모이다 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모이다 보니 시인의 얘기만이 아니라 저희들 인생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많이 친해지고 속에 있었던 어떤 마음들을 많이 풀어헤쳐서 무장해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팀들이 지금 굉장히 돈독해서 따로 영화도 보러 다니고 또 같이 만날 연말 약속도 잡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역에서 나는 이런 거 잘 못해 라든가 나는 이런 활동 안 해서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아 라는 것보다는 어울리다 보면 나의 새로 숨겨진 재능이나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거나 꺼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도봉은 그 문화적 자원도 많고 굉장히 풍부한데 그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지역의 김수영 문학관도 얘기하셨지만 이런 지역에 있는 고유적인 장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지역에서 좀 의미들을 찾아가시는 게 굉장히 좀 즐거우시지 않았나? 19년도는 한 그룹의 그 구성 인원이 50% 이상은 꼭 만 50세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됐었잖아요. 올해는 어떤가요? 인생 나눔 교실 사업의 전반은 어쨌든 세대 간의 소통 혹은
타인과의 소통, 교류,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50% 이상은 중장년 세대가 참여가 필수고 2019년도에 지금 도봉에서 봤듯이 뭐 한 5분 내외 정도로 구성되면 한 2분 정도는 30, 40대 분들이 같이 참여하시면서 오히려 각자 다른 관점에서 지역에 있는 것들을 좀 들여다보시는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50% 이상은 중장년 이상의 참여자 그룹이 활동을 하십니다. 그 335 활동 같은 경우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 그 유형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가장 많이 19년도에 질문하시는 게 이거였어요. 뭐 하라고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뭐 해야 돼요? 뭐였는데 어떻게 할까요? 였는데 2가지 유형으로 구분은 두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세대 공감 인문 활동. 이건 다시 말해서 다른 세대가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인문 가치를 발견하거나 탐색할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중장년 세대가 지역에서 335 모여서 어떤 관점으로 우리 지역의 인문 가치를 발견하고 있는가를 서로 이제 관찰하는 그런 인문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다른 유형은 사회 변화 인문 실험이에요. 중장년 세대가 기록하는 방식은 다르다. 혹은 우리가 다름의 가치를 좀 존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인문적으로 한번 사고하고 실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해보자 라고 굉장히 폭넓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30대, 40대, 20대에는 실험해보지 못했을 것, 혹은 이걸 한번 도전해볼까 라는 늘 퀘스천 마크가 따라 붙었던 거라면 중장년 이후에 한번 해보자.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만의 방식으로 한번 지역에서 실험해보자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처럼 무엇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즐거운 일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운영하면서 어떤 거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비용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크게 운영비랑 이제 활동비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 개 그 거점 기간별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게 되고요. 한 그룹당 최대 200만 원까지 이제 그룹 활동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룹 활동비는 그룹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이제 공간을 임차하는 비용이라든지 뭐 기타 재료비라든지 뭐 이제 회의나 간담회 회에 필요한 이제 회의 다가비 정도 이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작년에 이제 7개의 거점 기관이 있었는데 여기는 종로구에 있는 거점 기관이었어요. 근데 이제 중장년 세대분들이 모이셔서 실제 노래로 세대 소통을 해보자는 실험을 좀 해보셨고, 창작도 하시고 녹음도 하셔서 양로원에 가서 위문 공연 형태로 청소년들과 같이 공연도 좀 하시고 세대가 같이 실험들을 소통할 수 있는 활동을 저희 조에 하고자 유은숙 멘토님이 네. 참여하셨던 그 노래들이 같이 즐기는 거를 보고 유은숙 멘토님이 또 참여하시면서 많은 도움 사람들이 주셔가지고 알고 너무 잘 집에서도 운영했었어요. 부르고 네. 친구들끼리도 불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동요라고 하는 것들을 공유해 보고자 했어요. 70대부터 이제 30대 구성원까지 같이 모여서 동요라고 하는 거를 주제로 해서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세대별로 문화적인 경험이 많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도 이해를 좀 더 하는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자의 다 스케줄이 다 있기 때문에 바쁜데 제일 중요한 건 용기인 것 같아요. 용기를 내서 참여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서로 이해도 하면서 굉장히 뿌듯한 그런 경험하는 출발점인 것 같아요. 2019년도 시범사업에서는 7개의 거점 기관이 있었는데 올해 2020년이 되면서 5개로 이제 줄은 거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 단계에서 가장 특별한 이유는 좀 지속 가능하려면 아무래도 좀 폭을 좁히고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걸 좀 찾아보자였어요. 그래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오히려 더 많이 열어놨다면 올해는 그게 좀 더 심화된 과정으로서 들어갈 수 있게 거점 기관 수도 줄였고, 오히려 거점 기관별로 그 운용해야 되는 그룹 수도 작년보다 줄였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심화돼서 정말 지속 가능한 그런 활동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집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아가와 할마 할바의 네모 이야기팀의 최행진입니다. 노원 비코모의 박희섭입니다. 모임을 할 때 여러 가지 안이 있었지만 색종이를 통해서 유아들과 소통하자는 주제가 나왔고 전통 문화를 유아들에게 이해시키고 알려주자라는 실제로 가보니까 그동안 색종이 관련된 연습을 하신 티가 확 나더라고요. 너무 현장에서 만족도도 높았고 남자들이 같이 참여한 아이들도 하나씩 또 색종이 접어서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과 교감하면서 그걸 만들면서 서로 얘기를 하고 교감하면서 진짜 서로 보람되게 아주 즐거운 335 활동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요즘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적인 가장 예스러운 방법으로 접근을 했을 때 정말 인간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좋은 도구였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좀 어색하기도 하고 했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서로 협업하고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저도 되게 좀 색다른 분위기긴 했어요. 정말 색종이를 가운데 놓고 정말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그리고 영유아들이 같이 막 색종이를 접는데 처음에는 되게 어수선했거든요. 처음에 모였을 때 야 이게 될까 막 고민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연습해 오고 준비해 오셔가지고 그것들이 능수능란하게 막 되니까 그 다음에 너무 자연스럽게 분위기도 이어지고 아이들도 막 와서 계속 할머니한테 막 해달라고 그러고 할아버지한테 접어달라고 하고 알려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되게 보기 좋았던. 근데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찾아가는 인생 나눔 교실이랑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게 그럼 멘토링이랑 어떤 점이 다르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찾아가는 이 인생 나눔 교실은 이미 결성되어져 있는 군부대나 어떤 단체를 찾아가는 것이지만 이 3355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 동네 노인들이 느티나무 밑에서 동네 일에 좀 참견을 하고 싶었는데 옛날엔 참견이 됐단 말이죠. 근데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장을 노인들에게 열어드리자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335 활동은 사실 50세 이상의 중장년이 50% 이상 참여를 해야 되니까 그들이 주체가 돼서 활동하는 게 맞는 거고, 인생 나눔 교실은 멘티 인원이 더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장년보다 멘토는 한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멘티를 위한 이건 어떻게 보면 활동일 수 있고, 이 인생 나눔 활동 자체는 중장년을 구성 비율에 있어서도 또 그렇죠. 그래서 차이가 중장년을 있겠네요. 위한 활동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화와 함께하는 여행 스케치는 영화를 보거나 독서를 하고 나서 생각과 느낀 점을 토론하고 또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입니다. 40대, 50대, 60대 구성이 돼 있고 우리 6명이 10번 동안 하는 동안 즐거움이 팡팡 쏟아나서 우리 여행 스케치 너무 즐겁게 마무리 잘했습니다. 화이팅! 네, 저희가 올해 만났어요. 올 봄에 부천에서 시행하는 둘레길 생태 체험이라고 10주를 마치고 저희가 너무 아쉬워하니까 그 담당자님께서 이 335 활동이 있다, 후속 모임을 같이 가져서 2년을 계속 유지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서로 어우러지면서 새롭게 알아가는 이 상황이 참 좋았고요. 여러 사람이 같이 모이면서 트러블도 있을 법도 한데 다 양보하고 부족한 점도 한참 어루만져주면서 얘기하는 게 많은 배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이 참 좋았습니다. 저희가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어서 이걸 모르는 분들에게도 많이 전파가 되어서 우리 말고도 다른 분들이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네에서 저렇게 335 모여서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경험인 것 같아요. 너무 정겨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그 지역성 말씀하셨잖아요.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더더욱 들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네. 그리고 공간 온팡에서는 이제
큰 이 335 인생 나눔 활동에서 크게 뭔가 느낀 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서로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처음으로 내가 모임에 참여하지만 스스로 기획해보는 경험, 그리고 스스로 뭔가 계획해보고 그걸 실천해보는 경험, 그리고 그게 이 지역사회 안에서 뭔가의 의미가 있다라는 믿음과 그걸 발견하는 지점들, 이게 매우 의미 있다고 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335 인생 나눔 활동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335 활동가분들이 참여자분들도 직접 모집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스스로 기획해보고 활동가 그룹분들이 실제로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발굴해보시고 계획해보시고 실천해보는. 그럼 홍보부터 이렇게 쭉 과정을 다 함께 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뭐 부족하거나 미흡하거나 궁금한 점들을 지역 거점 기관과 저희 이제 지역 주관처가 같이 좀 도움을 드리는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은걸음의 홍운경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그 40대, 50대, 60대가 모여서 그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던 그런 모임입니다. 이런 활동지까지 나오게 됐는데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낸 것 같아요. 이렇게 자화상을 그리면서 자기를 찾아보기도 했고요. 자기의 과거나 과거 어렸을 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기도 했고, 그래서 제대로 된 것 같은 한 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살면서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만 같은 일을 겪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의 입학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이렇게 감당해내는데 한번 40대, 50대, 60대가 그런 것들을 나누려고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그 각자의 배우자가 좀 편찮으셔서 굉장히 힘드신 분이 두 분이 계세요. 근데 한 분은 너무 힘드셔가지고 그러니까 옆에서 보기에도 너무 위태위태했었는데 이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꺼내다가 이제 눈물을 보이시게 되신 거죠. 근데 저처럼 이렇게 밝고 활기찬 사람들도 사실은 아픔이 하나씩 있는데 그것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해서 한날은 거의 1시간 내내 울음바다가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인상에 많이 남는 그 활동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한번 겪어보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큰 거를 얻고자 원하지 않으시고 그냥 소소하게 내 이야기를 풀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함께 하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상을 다시 좀 보니까 그 작년에 이 얘기가 있었어요. 인생 친구라는 키워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동네에서 중장년 이후에 50+ 세대들이 인생 친구를 만드는 또 새로운 기회로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일종의 지역 동아리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지역 동아리 활동과 유사한데 사실 뭐 유사한 활동들이 꽤 있잖아요. 뭐 생활문화예술 동아리라든지 뭐 도시재생과 관련된 것도 있고 문화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동아리에서 어떤 테마라든지 추구하는 것들의 활동 위주들이 아니라 그 활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기록하는 형식,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그 활동에 참여하고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남자들은 직장에서 퇴직을 하면은 진짜 어디 갈 데가 이 지역 기반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335가 이렇게 지역 기반 활동을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이미 그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335 인생 나눔 활동 그룹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이제 구성된 그룹원들끼리 공통의 관심사나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싶은 것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것들을 내가 세대 간에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고민 한 유형, 그리고 내가 정말 평소에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 우리 지역에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던 거에 대한 고민을 좀 이번에 심화시켜 나가는 단계로 한 유형,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좀 폭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보셨던 다양한 사례들 속에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주제나 어떤 특정 장르에 있어서는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 아주 자유롭게
이 그룹원들 간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서 함께 335 모여서 하실 수 있는 과정들을 발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매년 다양한 인생 나눔 교실 활동하면서 얻은 소중한 경험들을 전국에서 모인 참여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게 바로 인생 나눔 축제입니다. 그 축제 현장은 어땠는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나눔 축제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서경대학교 하구에서 문체부에서 이런 인생 나눔 행사를 했는데 너무나 진짜 의미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소통의 장이고 그다음에 시니어들도 다시 어린이가 되는 기분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생각해서 저는 이 인생 나눔은 소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표 멘티가 와가지고 편지글? 해당 멘토님께 편지글을 이게 멘토님이 모르세요. 깜짝 이벤트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오는 거라서 18년도에도 멘토님이 우셨어요.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군부대에서 멘티가 멘토를 만나기 위해서 왔더라고요. 멘토링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진짜 축제 현장 같네요. 인생 나눔 축제는. 335 찾아가는 할 것 없이 다 함께 오셔서 즐기시는 자리네요. 가수 원미연님이 오셨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막 같이 춤췄던 기억이 나네요. 이게 이제 저희 수도권 성과 워크숍인데 2018년도에 좀 아쉬웠던 점을 보완했죠. 19년도에. 2019년도에는 저희 인생 나눔 축제가 끝나고 저희 수도권 멘토 선생님들만 모시고 따로 성과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해서 1박 2일로 용인 라마다 호텔에 갔었죠. 튜터님들도 모셨답니다. 네, 함께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하는 멘토님들이 그 아이들한테 사랑을 나누고 그것들을 보면서 그래 인생 나눔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소통을 하고 또 멘티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제 자신한테 각인하는 시간이 됐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마지막 멘토링까지 멘티들에게 사랑을 더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아쉬움은 항상 남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또 다른 곳에서 계속 할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여기서 잘 배웠으니까 또 내 남은 인생 속에서 나눔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졸업하신 멘토님들을 저희가 우리 동네 인생 나눔 교실에서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지금 다시 보니까 인생 나눔 축제에서의 그 열기가
고스란히 또 워크숍으로 전해지고 그 축제 현장 안에서 다 해소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장선에서 수도권끼리의 소외 자리들 이런 것도 되게 괜찮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사실 아까 막 계속 울컥울컥 해가지고 좀 많이 참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는 걸. 영상을 보자 하면 그 이제 예술 교육 쪽, 예술 쪽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일반적인 예술 강좌와 이 안에서의 예술 활동이라는 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이게 참 그 질문 너무 잘해 주셨는데 쉽지 않은데 명확히 해야 될 건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굳이 예술 강좌나 예술 활동과의 차이점을 둔다면 그러니까 분명히 예술에서 추구하는 어떤 결과 중심적인, 결과 지향적인 방향과는 분명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좀 과정 중심의 것들을 어떻게 기록해 나가는지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의 차이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공유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래서 예술 활동 같은 경우는 예술이 주가 돼서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찾아가는 인생 나눔 교실의 인문 멘토링은 예술은 수단일 뿐인 거예요. 매개로. 아이들과 멘티들과 대화 나누는데 수단으로서 예술을 활용을 하시는 거지 예술을 하기 위한 멘토링을 하는 건 아니고요. 멘토링 하는 과정 내에서 그 과정에서 예술을 활용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쓰시면 되겠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그 인문 활동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공적 영역에서 이런 그 인생 나눔 교실이라는 훌륭한 이런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우리들은 행운아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힘든 이 시기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즐겁게 이런 인생 나눔 교실에 참여해서 보람을 찾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3조 화이팅! 2조 멘토님들 정말 빨리 뵙고 싶습니다. 제가 특별히 뭐 잘하는 건 없지만 맛집을 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습 소모임은 정말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같이 소통하고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보고 싶습니다. 2조! 네, 안녕하세요. 저 1조 멘토님들, 저는 이제 올해 새로 시작하게 된 튜터인데요. 잘 부탁드리고 함께 서로 소통하면서 멘토, 멘티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저도 빨리 뵙고 싶습니다. 4조 튜터입니다. 이렇게 만남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일이고 정말 좋은 일이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게끔 좋은 만남으로 이루어지게끔 또 제가 9개월 전에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육아 노하우도 선생님들께 많이 듣고 싶습니다. 4조 화이팅! 안녕하세요. 5조 튜터 황윤희입니다. 저희 5조 작년에도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활동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올해도 어느 저보다 더 즐겁고 정말 보람 있게 행복하게 지낼 자신이 있습니다. 저만 따라오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경예술교육센터 안일한 연구원입니다. 작년에도 변함없이 올해도 제가 찾아가는 인생 나눔 교실을 담당하게 되어서 선생님들을 뵙게 되었고 신규 멘토님들 저를 처음 뵙게 됐는데요. 다양한 문의사항 주시면은 제가 친절히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는 행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멘토링 일기 항상 놓치지 말고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경예술교육센터 연구원 수도권 지역주관처 담당자 김민아입니다. 2018년도 서경예술교육센터와 함께 이 사업을 맡게 돼서 찾아가는 인생 나눔 교실 담당자를 올해 3년차 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멘토 선생님들을 만날 때가 되면 저는 되게 설레이는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떠한 멘토님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너무 되는데요. 저희 코로나19 잘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들 화이팅! 안녕하세요. 335 인생 나눔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정혜민 연구원입니다. 335 활동가 여러분, 앞으로 올 한 해 어려운 점,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생 나눔 교실 수도권 지역주관처를 담당하고 있는 한정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찾아가는 인생나눔 교실 멘토분들, 또 335 인생나눔 활동가분들, 또 인생 산모작 학교에 참여하실 여러 분들, 오늘 저희 보시게 될 영상의 길이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일찍부터 모여서 오랫동안 촬영했습니다. 좀 미흡할지 모르겠으나 사업에 대한 이해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인문 가치들을 발견하시고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나눔 교실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온라인 사업 안내 및 인생나눔 교실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나눔 교실 화이팅!